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주식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저 오늘도 괜찮은 한 구절 적어왔어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 그래요? 요즘 네. 명언 연습한다는 얘기도 네,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바로 이 가치 투자의 대거죠. 대가. 네, 피터 린치의. 할아버지? 네, 피터 린치 어르신의 말인데요. 네, 네. 도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자기만의 이제 어떠한 우리 그 투자의 현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네.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자기의 가치관들이 정확히 뚜렷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 현인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 시기와 그 타이밍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는 성공했던 사람의 그 자기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면서 해보는 투자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건 있어요, 혜서 씨. 뭐요? 이렇게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맛있는 음식이나 이렇게 좀 음식들이 있는 데는 네. 파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진정한 이 진주나 뭔가 이 원석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대가 잘 없어요. 그만큼 하지만 우리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이 네. 제대로 발굴해서 올라갈 땐 더 빠르게 속도가 하면서 승천된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그렇네요. 부분이니까요. 우리 네. 피터 린치 할아버님이 네. 얘기하신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울한 장의 탈출 팁을 오늘도 저희 주식 승천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또 오늘장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지루 한 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막판에 1920포인트까지 들어 올리나 싶었는데요. 재차 하락하면서 1914포인트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요, 두 달 만에 55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는 좀 바이오주와 모바일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네, 있어요. 어떤 말이죠? 예, 사고뭉치 하나 있죠? 어떤 개인 거였죠?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사고뭉치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네. 시장을 급반등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지수의 위치 부분 놓고 본다면 조금 아이러니하고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하루였지만요. 네. 종목별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두 분의 멘토를 모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모 멘토, 신창한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후장에서 변동이 좀 커졌기 때문에 네. 이 두 분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점검 양순모 멘토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양순모 멘토. 네. 네. 우선 오늘장 보면은 시장에 조금 뭔가 이상한 기운이 좀 감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강 후약이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오늘에 대한 변곡 구간을 만들어 놓고 시장이 조금, 좀 약세에 좀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장의 상승에 대한 전제 조건, 1910과 1930포인트 구간 내에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거래소 매수가 나왔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세도 좀 나타났지만, 일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에 대한 좀 급등 이상 추이가 하나가 나타났다는 그렇죠. 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 움직임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 기관 쪽의 매수 플레이,
일단 계속 좀 뭔가 좀 둔탁한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 기관들은 오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로 오늘 좀 매수 유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관 쪽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네. 거는 양승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즉 네. 쉽게 표현하면 월말 효과 부분이겠죠. 저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번 달 같은 경우 월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징후들을 좀 봤었는데 네. 양승모 멘토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 환율 시장의 이상징후로 인한 뭔가의 속임수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독설 가죠. 네. 예. 신장한 할 말을 멘토의 한다. 네. 신창한 멘토 오늘장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키움증권 사이트를 봅니다. 키움증권 요걸 내가 매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증권사도 요구합니다. 오늘 증권사 5개를 보니까 다 틀려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오늘 외국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일반 매수가 1146억입니다. 합치면. 1146억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1640억이에요. 프로그램 매도가. 네. 그럼 이거 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김대영 멘토님, 같은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1100억을 사고, 프로그램 매도를 1600억 팔았어요. 그러면 주식을 판 겁니까? 산 겁니까? 본인이 판단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사기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특히 이제 비차익 순매수를, 이러면 비차익 순매수, 차익 순매수, 이걸 제가 이제 상세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라는 것은 일단 좋은 주식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는데 16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주식을 오늘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확인했어요. 키움증권하고 다른 증권사 확인해 보니까 시장팀이 조사하니까 이 수치들이 정확하냐 이러니까 그날은 정확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결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하거든요.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취합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3일 지나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 이제 매도 매수 동향이 정확치 않으니까 여러분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보면 기관이 6,300억, 외국인이 6,500억, 개인이 2,000. 그때면 팔았는 거는 8,000억인데 8,500억입니다. 팔았는 거는. 샀는 거는 6,500억밖에 안 돼요. 2,000억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을 게 못 되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양승호 멘토님 말씀대로 오늘 환율 분야, 그리고 일본 증시가 오늘 아침부터 안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예, 일본 증시가 아침부터 제가 볼 때는 일단 프로그램 매도하고 일본 증시의 하락, 그리고 환율 분야가 저도 오늘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데 어디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서 환율 부분에서 불안, 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장의 점검의 핫 내용은요. 네. 환율 시장의 변동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면서 시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환율 시장 자체가 이제 하방 경제 자체가 브레이크 자리가 좀 있긴 있었다. 지지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이제 급반등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환율 시장에서 엔달러 추이와 그다음에 유로 달러의 추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밀어넣었을 때 그 영향 자체가 일본의 엔달러 쪽을 이용한 네. 자금의 유출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 좀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더 넓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양승모 멘토, 그러면 오늘 환율 시장이 좀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분석해야 될 위치였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도대체 이 부분의 영향력으로 일단 시장을 좀 내려왔어요. 앞으로 환율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미리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 사실 오늘 그 여객 달러 매수가 좀 강하게 시장에 나타나면서 환율이 오늘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구심 때문에 환율이 좀 오늘 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환율의 그 하락이 나타나면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요. 또 더불어서 환율이 상승이 나타나면은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기본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환율이 10원 정도 올랐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한 20포인트가 움직이는 게 맞아.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환율의 움직임을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야, 오늘 왜 환율이 10원이나 올랐을까? 그렇다면은,
이 오늘 올라왔던 부분들, 오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역으로 시장의 조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어차피 제가 이번 주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자체를 정강 후약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종군들이 또 환율의 변동성에도 상당히 민감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종목들도 환율의 영향을 계속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시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양승모부터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환율 차트를 좀 보면, 저희가 스캔을 떠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준의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면 지난 5월달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제, 즉 지지력 자체가 있습니다. 수출주들의 기분 가격대, 대형주들의 중요한 자리대에서 있는데 거기서 지금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해석도 좀 좋은 해석인 것 같은데 기술적 부분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증상은 아닌가 싶어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준다면요. 일단은 원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달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보통 지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유로달러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네. 지금 반대로 환율과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는 경우죠.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원달러의 환율을 놓고 보면은 이제 1,100원 구간대에서 지지가 나올 구간에서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속 이제 저항 구간대에서 계속 막히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은 환율의 변동은 크지만 지금 유로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율 시장의 흐름, 좀 양승모 멘토를 통해서 역시 전략가답게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선물 시장 한번 신청한 멘토께 질문을 좀 드려봐야 그랬어요. 하겠는데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 보니까요. 장 막판에 투신권 선물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이 선물 매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투신권이 1,600억 손절매입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금 양승모 멘토가 이야기하는 거 좀 첨부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그 환율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차트 한번 비춰주실래요? 주시면 우리나라 주식은 여기 보면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 비싸면 주가가 바닥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특히 오늘 마지막 날 대차 결제가 있었다고 지금 방금 왔는데요. 수출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달러 이 부분에서 원화 이 부분에 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은 당시 1,100원대가 우리나라 주식의 분기점입니다. 1,100원 정도 되면 주식이 굉장히 상승을 좀 하는 가벼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그 선물은 여러분 보시면 속천불 났을 겁니다. 선물은 속천불 났을 건데 선물이 분봉 한번 보여주세요. 분봉 한번 네. 보여주시면 그 신청한 멘토님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유가 예. 5분봉 보여주지 마시고요. 예. 3분봉이나 1분봉 보여주시면 3분봉 보시면 빨랫줄이에요, 빨랫줄. 선물이 이제 그 선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자체가 왜 지금 선물이 이 그 250을 안 올리느냐. 지금 그 선물이 구조가 어떠냐면 누가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달 것이냐. 이 구조거든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물 평균 가격부터 알아야 됩니다. 평균 가격을 알아야 이제 선물이 누가 돈을 먹고 많이 있는데 선물 평균 가격이 오늘 아침에 245예요. 선물 가격이 245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매도했는 사람은 돈 잃고 매수했는 사람은 돈 땄다. 결국 외국인이 돈을 땄습니다. 땄는데 제가 이제 주가가 쉽게 죽지 않는다 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오늘 손절매를 과감하게 쳐버리더라고요. 기관들이 오늘 선물 손절매를 무려 1,600억을 쳤어요. 금융투자가. 네. 예, 손절매, 기관들이 제일 먼저 매도를 쳤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 평균이 242에서 많이 풀이했는데, 네. 거의 한 포지션 400만원 같으면 돈이 거의 한 60억 정도 돈 잃으면서 오늘 손절매를 쳤는데, 글쎄요, 금융기관이 계속 칠 것인지 안 것인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돈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국인이 계속 공격을 왜 안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는,
기관들이 고점에 추가적으로 매도할까 싶어서 안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은 어쨌든 간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누차 이제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얘기했지만 선물은 평균 가격에서 10 이상 상승한다. 지금 선물이 145거든요. 평균 가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이 145를 잡더라도 155까지는 상승한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로 볼 것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제가 볼 때는 1800 1900 한 70, 60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볼 때 꼭 여러분 평균 가격, 특히 굿모닝 대방예감에서 아침에 꼭 제가 말씀드린데 선물 평균 가격에서 항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움직인다. 최고만 15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245다. 이걸 여러분께서 항시 하고 꼭 별표를 칠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창원 멘토의 지금 선물 부분에 이제 해석 부분을 좀 들어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에 뭐 기관성의 손절매성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네. 자, 양승모 멘토 오늘 선물 시황감 뭐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지금 선물 쪽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요, 아까 네. 신창원 멘토가 얘기했던 뭐 기관성의 손절매성에서 왜곡된 시장이었다, 영향력 별로 없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기관들이 손절이 나오면은 참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나올 건데요. 저는 아직 기관들이 손절이 나왔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히려 기관들이 손절하는 타이밍은 약 252.95포인트에서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만약에 253포인트가 시장에 오픈이 되기 시작한다면 시장 강하게 드라이브가 들어올 겁니다. 네.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이 전부 다 손절매가 나오면서 지수를 슈팅을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바로 지금 개인들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는 포인트가 252.5포인트 구간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52.5포인트 자체가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에 맞춰놓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8월달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바로 이 그렇죠. 옵션 만기 이벤트는 결국에는 뭡니까? 프리미엄을 싹 빼놓고 다른 방향대로 쏘면은 프리미엄이 빵빵 붙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지수가 252.5에 갖다 놓고 개인들 괴롭힐 만큼 다 괴롭혀 놓고 외국인들은 그 구간 내에서 조금만 위로든 아래로든 만들어준다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50.95포인트를 맞춰놓는다는 거고 기관들이 대박 손절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제가 말씀드렸던 250.95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의 지금 네. 외국인들에 따라서 농락당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감대로 방향을 다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혹은 또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쫓아오면은 반대로 역으로 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1910과 1930포인트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네. 이 물량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지수의 하단 밴드는 1850포인트까지 열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모 멘토 얘기가 좀 어렵긴 네. 하죠, 혜선 씨. 네, 그러니까요. 멍 때리시면 안 돼요. 네. 생각이 아무리 어려운 얘기라도. 근데요. 네. 귀에 좀 쏙쏙 들어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갔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요. 네. 양승모 멘토 얘기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시장은 다음의 시장의 추세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진통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합성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는 좀 더 중요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장 점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요, 계속해서 오늘장 이슈 앤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의 집중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약세 흐름을 지속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55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유입, 멘토들의 시각은 어떨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혜선 씨가 없었던 자리였어요. 네. 빈자리였을 때였는데요. 언제였죠? 저희가 벌써 이 방송이 시작됐던 것이 서울경제 야심차게 준비가 됐고 경쟁사에서 상당히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저희 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게 벌써 네. 2월 달입니다. 많이 그때부터 흘렀네요. 저희 멘토분들이 얘기하셨던 내용은 가장 일관됐던 건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올해 중소형주의 랠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수급에서도 이 징후가 고스란히 좀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터진 네, 건가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코스닥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 압박 부분이 9조 2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지만 이 부분 대비해서 10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점, 그리고 하필이면 실적이 이제 거의 발표가 되거나 네. 코스닥 쪽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무려 41거래일 만에 550선을 올라탔는데요. 양순 모멘토. 네. 저는 기억해요. 네. 예. 코스닥 지수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위치에서 510포인트대에서 6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강세론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오늘 특징 어떤지 좀 잡아주시죠. 일단 코스닥은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변곡과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파생 쪽에 이제 지수 연계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코스닥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복잡하고 시황 자체 우리가 정치를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더에 대한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실적 나오고 성장 나오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왕위 기관이 분명히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바로 그 중심에는 일단 셀트리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그 코스닥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우선 좀 차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코스닥 쪽에서 제가 121선 기준으로 지금 시장 주봉이 정배열이 되어 있으면서 21선 위에서 노는 구간은 코스닥이 탄생된 이후 처음이 있는 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해주셨죠.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밀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구간대 이제 오늘 55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540과 550포인트에 대한 지지 구간대를 계속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까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보다는 결국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도 우리 기관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은 정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코스닥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탑 20위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라도요? 네,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살펴주시죠, 그러면. 네, HTS 같은 거를 이제 보시면요. 일단 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리스트를 1순위부터 22순위까지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HTS 다 뽑아내신다고 보시면요. 일단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CJ홈쇼핑,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201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도 주목을 해야 될 종목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수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네. 혹은 이제 LED 관련주들, 혹은 또 바이오와 제약주들이 이게 강하게 포진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코스닥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이상 550포인트가 아니라 600포인트를 봐야 된다. 700포인트를 가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고퍼주 형태의 주가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고퍼주의 위주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관되세요. 참 연초 네. 때도 그러셨고요. 우리 양승모 멘토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코스닥에 여전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은 무조건 간다 코스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강세론을 다시 한번 들으셨고요. 네. 특히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 관점 또는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총액 상위권 20위권 정도에서 매매를 하면 네. 수익이 무조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래도요 오늘 네. 혜선 씨 네. 코스닥에서 저의 계좌를
꽝 터트릴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요? 가장 행복했던 하루였어요. 궁금하다. 네. 나중에 조금만 힌트 주시고요. 진행자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신창한 멘토께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질문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조금 전에 질문을 안 해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 했는데. 네. 그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요. 그 여러분 아다시피 지난달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미결제 약정이 10만 개 넘어가면 꼭 그 옵션 선물 만기일에 사고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대량으로 터졌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결제 약정이 이번에도 지금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넘은 상태에 있어요. 10만 개가 넘어야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이번 둘째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날 분명히 또 사고가 터집니다. 터지니까 여러분께서 이럴 때 양방으로 해가지고 10만원 거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옵션을 대충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분명히 개인들 잡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신청하면 또 그러면요. 네. 질문 때문에 조금 뒤늦게 답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자, 미결제가 10만 계약이 넘었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이벤트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네. 지난 7월 옵션 만기는 그래도 어찌됐건 상방으로 터져서 모두 다 웃을 수 있었단 말이죠.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그렇죠. 화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하방의 부분보다는 따라만 갔다면, 예. 이번에도 그렇게 긍정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결제 약정, 제가 이제 선물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미결제 약정입니다. 네.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 이제 새 돈이 들어와가지고 새 사람하고 싸운 게 미결제 약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승원 멘토가 조금 전에 이제 선물 이야기할 때 한 번에 이제 함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함정이 뭐 위쪽 함정인지 아니면 저기 함정인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미결제 네. 약정을 여러분께서 미결제 약정이 뭡니까? 도둑님이면 자리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요즘 느끼는 건요, 우리 신차원 멘토가,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조금 힐링을 하거나 좀 쉬어가실 때 보니까 예능 프로 많이 봐요. 그쵸? 네, 애플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요거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당황하셨죠? 네, 정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방금 네. 양승전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 질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셔야죠. 지금 코스닥, 제가 사실 이제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이 이제 사실 저번에 588 찍고 이제 480 깨진다. 저밖에 없었죠. 이거는 네.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코스닥이 돈을 먹고, 이럴 때 이제 이걸 관리를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코스닥이 여러분 이제 그때 코스닥이 여러분 550 넘어갈 때 전부 이제 그때 양승원 멘토님 또 방송을 내보고 600 간다, 700을 다 떠들었을 때 내가 그때 1차로 520 깨진다. 그 다음에 이제 480 깨진다. 걔가 그날 깨졌어요. 아시죠? 네. 깨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스닥이, 제가 이제 여러분 코스닥을 나쁘게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 했습니다. 코스닥 480과 주가에, 1770은 바닥이다. 그 대신 내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저때 1등 순서대로 사락했어요. 1등 순서대로. 1등 순서대로 사락했거든요. 1등 순서인데, 지금은 1등 순서가 아닙니다. 왜 1등 순서가 아니냐면요. 코스닥주는 지금 1등, 물론 많이 뜯는 주식이 셀트리온입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1등이지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코스닥은 지금 매수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됩니다. 매수 주체가 기관이고 외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 주식 순서대로 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차트를 여기 한번 보시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500억 샀고 이제 게임빌이 이제 140억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제일 정밀한 게 뭐라겠습니까? 신용이 많으면 코스닥은 이건 하늘 두 쪽 나도 못 올라갑니다. 네. 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코스닥 자체가 신용이 5조, 4조 8천억에서 5조 가까이 가면 코스닥은 하늘 두 쪽 나도 이거는 무너집니다. 네. 이거 저번에도 그랬어요. 네. 그때도 저번에도 그랬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코스닥 600까지 아웃선 거의 쌍코피 터지기 이겼는데 내가 분명히 그때 쌍코피 다 죽으니까 팔아놨겠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이 지금 4조 5천억에서 여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스닥이 하루에 불어나는 게 신용이 600억에서 800억 불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빨라지고 네,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제가 볼 때는 이번 입추 전후입니다. 저는 분명히 4개도 됩니다. 네네. 만원빵 합시다. 저번처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코스닥 주식은 내가 하고자 하는 코스닥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게 이제 코스닥은 전형적으로 가격 만만한 주식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가는 놈이 더 가거든요.
안 간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갑니다. 네. 가는데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더 뜬 놈을 사야 된다. 그 대신 11평이나 21평 아니면 MACD 데드크로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물리면은 여러분 보셨죠? 당황하셨죠 그때. 분명히 죽으니까 확실한 손절매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창원 멘토의 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는요. 네. 코스닥의 변동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신용 부분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 네. 절대로 시장의 메이저, 즉 외국인과 기관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에서 손절매의 원칙을 좀 지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상단 속에서 가는 달리는 말이어도 이익 실현을 챙겨놓고 다시 가져간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자, 뭐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 중소형주의 강세론자와 중소형주가 못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매매 대응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우리 유가증권 시장의 강세론자인 신창원 멘토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양승 모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과연 이 코스닥에서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을 따라잡거나 업종 또는 추격을 따라가야 될 종목이 있다라면 살짝 엿볼까요? 저는 사실 뭐 왕이 귀환이다라고 해서 뭐 셀트리온을 얘기해주고 싶지만 네. 워낙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셀트리온보다는 오히려 지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바닥을 찍고 오히려 좀 재료와 호재가 나오는 이런 모멘텀이 나오는 업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모멘텀에 나오는 업종을 보니까 바로 게임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코스닥에서 만약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의 주가의 눌림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실적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더불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종목이 무엇일까? 특히 네. 바닥 구간에서 물량들을 모아나가는 업종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은 네. 저는 지금은 좀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워낙 지금 이번 이 여름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 네.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게 신작 부분과 기존에 달리는 종목과 새로운 종목들 보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게임주들 주가 차트 보시면서 좀 이런 것들 수급이 참 좋다.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보자라는 거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우선은 게임주들이 강세가 나왔던 게 바로 그 페이스북에서 게임 플랫폼을 일단은 제공을 하겠다. 네. 그 네. 중에서도 위메이드와 게임비를 지목을 하면서 우리 국내 쪽에 최초로 일단은 그 페이스북 이제 플랫폼에 이제 입점이 되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일단 위메이드를 한번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조건이 좀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왜요? 지금 이 부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메이드에 대한 차트를 놓고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고점 대비로 약 한 30% 정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많이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주가도 바닥을 좀 많이 다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뚜렷한 매수세 수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요거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위메이드 기준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중 자체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비중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네요, 있다는 거죠. 진짜.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더 긍정적인 팩트를 한번 놓고 보면은 오히려 게임비를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락이 나와 있는 네. 상태인데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토막입니다. 네. 그죠? 그렇죠. 물론 일단 유상증자 이야기 나왔죠. 일단은 회사 자체가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소식에 또 주가가 또 강하게 빠졌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 이 비중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요호 오늘 많이 늘어왔네요. 네, 많이 들어왔고요. 또 네. 기관들도 더불어서 이번 주 내에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게임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판단하기로는 게임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크게 많이 받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하반 경직이 뚜렷하게 나오고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게임비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속 시원하게 양승모 멘토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네. 말이 많고 탈이 많았고 실적이 불확실성이 됐거나 신작의 기대감 자체도 없어진 게임주들이 올라가다가 많이 문매로 많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많죠. 지금 게임빌의 위치 같은 경우 컴투스도 그렇고요.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왕의 기한이란 표현처럼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주도주로 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모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게임주의 새로운 대장이 탄생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대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의 대장은 사실 NC 소프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흐름 좋았잖아요. 이 NC 소프트는 지금 코스피 200에 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왕의 기한이라는 표현을 일단은 하기가 좀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서는 거의 국내 최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왕의 기한이다, 이제 주도주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게임주가 지금 코스닥의 주도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시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양수만토 얘기를 정리해보죠. 네. 가격적인 부분에선 분명하게 지금 게임주들의 주가의 위치는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게임비를 비롯한 게임주들이 가대 낙폭 부분에 대해서 손실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참에 이런 내용 가지고 네. 강하게 올라가서 셀트리온처럼 수익 구간까지 좀 빠르게 가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길 바라면서 양순모 멘토한테는 이제 코스닥의 전략을 들어봤다면 우리 신창한 멘토한테는 코스피의 전략을 한번 또 들어봐야죠. 왜 코스피 전략 물어봐야 되는지 아시죠? 네. 코스닥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의 역발상 측면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전략, 어떤 업종을 좀 잡아볼까요? 신창훈 멘토. 글쎄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이 많이 뜨고 코스피가 적게 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율 보면 네. 뭐 조금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이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는 고점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이제 60% 상승했고요. 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정확히 64%, 2%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이 많이 떴고 코스피가 안 떴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네.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뭐 좀 있으면 아직 뭐 결과를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아다시피 그 나이는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우리 증권 방송이나 증권계에 저보다 고참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제일 고참입니다. 네. 고참인데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육해공 다 쳐다봤는데 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따라가면 급락은 안 나옵니다. 코스피가 가고 한번 계속 뒤져보세요, 여러분. 자, 과거 서울 표준어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좀 적어야 되니까. 뭐라고요?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했는데 코스피가 가고 코스피가 가고 코스닥이 따라가면요. 아. 따라가면 네. 이 주식이 급락은 안 나옵니다. 아, 시장에 예, 급락은 급락이 없다. 절대 안 나와요. 네네. 안 나오는데 코스피가 안 가고 코스닥이 가면 저번처럼 소위 말해서 코피 터지는 장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잠깐 별 차이 없다 하는 이유가 이번에는 코스닥이 급락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니에요. 왜 안 나오냐면 네. 과거 코스닥이 오를 때 보면요. 코스닥 이제 박근혜 정부 전에는 아마 우리 이 코스닥 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불나방처럼 상한가 너다섯 개 가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네.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냉정해졌어요. 특히 뭐 뻥철수로 그 옛날 과거 뻥철수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대선주 테마 이런 식으로 해가 막 소위 말 테마 나 그런 테마 처음 봤어요. 많이 놓는 테마 애가 막 아가방 날아가고 막 그런 건데 그 실제로 다 작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고 요즘에는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보면 굉장히 그 줄기세포라든지 이게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번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 저번에 코스닥이 588 올라갈 때, 이건 진짜 교양 없이 갖는 거고요. 교양하면 접니다만은, 이번에 코스닥 올라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을 비롯하여 대장주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대장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급락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하나는 또 뭐냐면, 코스닥의 퍼를 보면요, 코스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근데 그 퍼들이 한 번씩은 맞췄습니다. 맞춘다면은, 자, 이 코스피도 코스닥 같이 뜨죠? 이 코스피가 영 빨리 퍼가 늘어나요. 근데 어떻게, 코스피가 퍼가 늘어나면 제자리에 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코스피나 자기가 먼저 나면, 티 나온 돌이 정을 맞듯이, 코스닥 혼자는 절대 못 뜨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뜬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건 뭐냐?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1등 주식, 코스닥도 1등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금 주가가 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주식은요, 제일 마지막에 안 떴는 주식이 다 뜨면 휘날레를 날립니다. 지금 안 뜬 주식이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가 초대형주거든요. 대형주가 휘날리면 예상외로 장이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을 굉장히 강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저 여러분 보다시피 실제로 이제 계속 지금 주가가 오늘 26일 한 달 반째인데요. 한 달 반 동안 줄기차게 주식 승점 굿모닝 대박령의 수익을 말하다 보면 전문가 치고 끝까지 한 달 반 전부터 주식 간다하는 사람 다 한번 뒤져봅시다. 내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네. 진짜입니다. 네네. 자동차 안 된다 할 때 내 혼자만 된다 했어요. 그거 네. 인정하시죠? 네네. 당황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지금까지 장은 숙해 죽자. 왜? 삼성전자가 안 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더욱더 1등 주식 쪽으로 양승만 멘토가 맞을, 저는 1등 주식, 특히, 코스피 같은 거 1등 주식, 코스닥 같은 주식은 쌍끌이 매수하면서 1등 주식, 이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신창화 멘토한테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전략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코스닥 네. 시장까지 같이 잡아서 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1등 일등입니다. 중심만 보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네.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지금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민간 고용 지표 자체가 예상치의 상회가 되면서 부합되면서 나왔다는 네. 겁니다. 결국 이것은 아마 ADP 쪽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긍정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번 여름 부분과 일회성 비용도들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긍정 쪽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고요. 네. 또 다시 하나가 지금 속보창으로 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발빠르고 그렇죠. 시청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네. 이유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2분기 GDP죠. 네. 경제 성장률 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속보치로 현재 예상치가 상회되어서 나왔다라는 거. 이 얘기는즉슨 결국은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해석하기에는 혜선 씨. 조기 종료 가능성을 빨리 임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경제가 완만하게 미국에서 성장되고 있다. 소비 지출. 어제 저희가 다루었던 이슈와 마찬가지로 소비 지출이면 수출주 중심이 우리나라에겐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져보고 속보치도 체크해 봤으니까요. 이제 미스김 출동할 시간 됐는데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저희 증시 뒷담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뒷담화 가봐야죠, 도영 씨. 그러니까 빨리 미스김이 저한테 오늘 정신없이 갔다 오면서요. 토스 해주세요. 그래요? 네, 자, 가시죠. 화면으로 보시죠. 코스닥계의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지난 3월 액면 병합을 시도한 후에 셀트리온의 5만원대 주가가 한 달여 만에 2만원대까지 하락했었죠. 그리고 갖은 고난 속에 어느덧 6만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요, 최근 셀트리온의 흐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은 그래요. 미스김이 하필이면 출동을 셀트리온 해갖고 시청자도 벌써 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열심히 가자고요. 했는데, 그쵸? 액면병합 했죠. 액면병합하고 거래정지 이후에 왕래기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권 가야 된다. 지수 입장에서는 맞았습니다. 전략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쉽게 표현하면 잘못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맞아요. 급락을 맞았고 이거는 개인 투자장 일단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대주주의 발언, 또 위험성이 또 주가를 폭락시켰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잊어버리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에서 복수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말도 많고 오늘 루머도 돌았던 것 같은데 양승호 멘토 속 시원하게 오늘 좀 풀고 가죠 이거. 네, 우선은 뭐 어떤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어떤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그렇죠. 어제 오늘 생각을 1위였잖아요. 네. 실시간 검색어. 네, 일단 그 이유 중에 일단은 그 부분을 하나를 놓고 보니까, 이게 아까도 이제 그 MC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뭐 공매도와의 전쟁, 국가에게 SOS, 국가가 이제 또 쌩해버리니까 결국 다른, 해외 쪽으로 다시 SOS. 그래서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장중 루머로 돌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다국적 제약회사 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인수합병설이 이제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셀트리온
이 부분들은 일단 루머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단 그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그거 장 끝나고 나온 거죠? 네,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재미난 부분들이 어디서 그런 냄새를 맡았냐, 어디서 그런 루머가 이제 나왔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차트를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JP 화면을 모건이네. 보면요, 셀트리온이 이제 그 JP 모건이라는 창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계 기업인데, 이 JP 모건을 통해서 이 회사를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면서 7월 16일부터 하루에 15만 주 이상 계속 물량을 빨더니 결국에는 한 30만 주, 20만 주, 결국에는 물량을 엄청나게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물량을 털린 주체가 누구냐? 케인들이 그냥 와장창 털려버렸고. 그렇죠. 더불어서 외국인들만 거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뒤늦게 냄새 맡았던 기관들이 뒤에 마지막으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셀트리온 자체가 결국에는 공매도와의 전쟁이다라는 이런 선포를 또 했었고, 네. 또 그동안에 주가가 2년 동안, 2년 동안 거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공매도가 없었던 날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참 문제가 많았던, 그리고, 성현지 회장이 좀 그 마음도 참 안 좋았던, 마음 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네. 그런 세력들이 와장창 이제 털리면서 이제 로스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쇼 커버링이 걸렸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 같은 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는데 그 쇼 커버링은 이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고점에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위로 솟구쳐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어떻게 됩니까? 또 손절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절가가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투매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인수합병설 얘기가 나온 건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일단 사실 묻는 루머가 장후에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다 아니요. 그거는 일단은 그것 때문에 사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움직였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뚝심 있게 코스닥을 간다. 결국 그 코스닥에 가는 데의 중심은 셀트리온이 왕이 있어야 있을 된다.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솔직히 네. 셀트리온이요. 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뭐 중국에서 임상하다가 사망설이 돌면서 급락, 네. 또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급등, 다시 공매도, 또 이제 액면병합하고 나서 또 급등 이거였거든요. 네. 시청하면 또 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좀 속 시원하게 오늘 좀 풀어주시죠. 예, 작전이죠. 네, 그죠. 작전입니다. 결론은, 예, 네. 작전입니다. 작전이고 증명을 해보면 오늘 사실 셀트리온이 떴는 거는 1번 니오하크죠. 니온하크 1번 화약하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램시스요? 예, 램시스 램시마. 예, 임상 실험 1차 마쳤다. 그것 때문에 떴습니다. 떴는데 이제 저는 그거 별로 상관없더고요. 방금 양승호 멘토가 몇십만 주 샀다 하는데 그 외국인 사는 날은 3일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사기예요.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폭락하고요. 이게 기관인데 기관이 저점에 이 판 거 빼놓고는 최근에 이제 좀 샀는 거 빼놓고요. 외국인 또 샀는 날 정확히 10만 주 이상 샀는 날 합자가 4일밖에 안 됩니다. 개인들이 이 개인들은 누구입니까? 난 좀 알고 싶어요. 이 사람들 샀을 때가 좀 바닥이거든요. 이 사람들 샀을 때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샀을 때가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지금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작전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이 매물대를 보면요. 잘했어요. 깔끔하게. 보통 저 경험입니다. 솔직히 저 경험상 저점의 매집애가 이런 형태는요. 전형적으로 대주주하고 안 짜면 못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싹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주식 숙기 안 빠집니다. 제가 했죠. 안철수 제가 주식 갈 때 꼭지했는데 이 주식은 이 저점의 매물이 줄면서 고점의 매물과 충돌되는 시점에까지 주식은 강세를 보입니다. 아래까지 강세를 더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주식 분명히 작전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기가 손절매 자신 없는 분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봐도 작전이고요. 100번 내가 1000번 이야기해도 이 작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파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확실한 손절매 자신 있는 분만 덤벼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뭐 네. 가는 부분 말로 가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도 좋습니다. 업종 자체가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제 얼굴 벌써 찌그러지는 거 보이십니까? 그 액면병합하고 거래 재개되면서 뭔가 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갈 수 있었고요. 램시마 네. 자체도 뭐 유럽 승인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쪽 바닥에서는 일명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 누가 솔직히 저 바닥에서 몇 명이나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26,000원, 3만원대 부근에서 개인 투자 몇 명이나 갖고 있겠습니까? 얘들이 제일 비싸게 산 게 3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쯤 샀느냐면요.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거의 막 말 산 날, 얘들이 지금 그 50만 주 이상 산 날이 5일이에요. 네. 하루에. 이거 집중적으로 안 사면 이거 안 되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거죠. 지금 저 기다리다 힘들게 들고 있다가 반토막이 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손절을 또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나의 의사와 반하게 시장의 여론에 의해서 급락 부분에 대해 손절을 쳤으면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가거든요. 복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저는 이런 종목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제가 이직거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다시. 예, 저 솔직히 사과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괴로운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폭락, 최저 26,650원 날, 남은 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날이에요. 아시죠? 남 원장님이 추천하고 폭락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급락이 갑자기 나왔죠. 5일 동안 하락했어요. 5일 네. 동안. 그날 양봉 나온 다음에 5일 연속 하락해가지고 그때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급락, 특히 공매도의 급락 이후에, 이것도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원상복귀 V자로 될 것이다. 이빨 깎이 물고 갖고 있어라 이랬는데. 네. 네. 그때 이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계속 어떻게요? 9시 뉴스까지 나오면 내가 볼 때 이 대주주를 줄이를 틀어야 돼요. 대주주를요. 솔직히. 고정하시옵소서. 어? 네. 그래서 대주주를 줄이 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주식 하지 마시고 속 열난나게 우량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양승범 멘토. 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화면을 통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네네. 네. 일단은 셀트리온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으로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7월 1일 기준으로 딱 주가가 점상한가가 붙었습니다. 바로 이제 점상한가가 붙었다라는 거는 이제 따라올 사람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격권에서 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점상한가가 나왔을 때 이 가격 자체, 그 전에 만들었던 이 고점 자리 있죠. 보통 이 점상한가가 만들어지고 주가가 또 강하게 출발한 다음에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우르르 쫓아옵니다. 그죠? 우르르 쫓아왔을 때, 결국에는 요게 전날 점상한가가 나오기 이 전날에 만들었던 이 고가를 보면요. 43,600원입니다. 그죠? 네. 이 43,600원의 주가를 거기 올려놓고 계속 쭈르륵 빼다가 결국에는 저가를 찍는 자리가 어딥니까? 43,600원이에요. 딱 이날. 그죠? 7월 10일날 기준으로 저가 43,600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개인들을 괴롭힐 만큼 다 괴롭혀놓고 지금 주가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지막 슈팅 걸어놓으면서 계속 빵빵빵 시세를 쏘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힘 있는 주체가 일단 개인들 괴롭히면서 개인들 털어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30초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시죠. 그리고 마무리 한번 저보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가르쳐 주기 싫은 차트가 역시계 곡선입니다. 사실 제일 싫으니까 네네.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네. 역시계 곡선은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같은 색깔은 같은 적군이거든요. 아군입니다. 같은 주체다. 색깔이 같으면. 같은 주체. 빨리 적으세요. 예, 시청자분들. 같은 주체인데, 여기 보시면, 매물을 끌었던 그 사람이 올렸습니다. 오, 그렇네요. 진짜 색깔을 예. 보면요. 색깔론으로. 올렸어요. 네. 올려가지고 서서히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밑으로 지금. 아. 예, 내놓고 있는데, 너무 당황하셨죠?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더 보여주시지. 일단 매집에 있는 사람하고 올린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올린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상태에서 그래요. 역시계곡선이라고 이제 보면. 예. 자, 지금 얘기한 같은 색깔로 매집을 했고,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는 예. 슬슬 매집한 바닥에서 예, 그렇죠. 주체가 팔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입니다. 예.
들으셨습니까, 시청자분들? 예, 예. 절대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단타도 좀 그리고 안 개인 하셨으면 그 좋겠지만. 순매도 일정을 보면 네. 이 친구들이 그 35,000원부터 바닥까지 계속 샀습니다. 네. 사가지고 이제 일단 매집한 다음에 뒤에는 올리면서 이제 이게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매집할 때 순수 매집과 그 다음에 이제 당금질 매집하거든요. 이 순수 매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매매 패턴 뭐 당금질 매매합니다. 이 초반에는 매집 매수 90에 매도 10 하다가 나중에 매도 매수를 똑같이 하다가 매도를 100% 갑니다. 그 최근에 이제 매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우리 여러분 안 따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두 분하고 뒷담화에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저는 좀 싫습니다. 사실 좀 제대로 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거는 좀 싫고요. 네. 자, 주식승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죽어라 이보다 더 좋은 종목으로 복수 하반기 연말에 같이 웃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증시시다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분위기 한번 전환해 봐서요. 네. 오늘 어떤 멘토분께서 이제 왔죠. 또 오셨기 때문에 내일장 승천주 어떤 종목으로 가져와서 저도 투자 포인트 좀 기다려지거든요.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주식 비중 100%로 꽉 찬 신창한 멘토는요, 포트폴리오 종목 추가 편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양순모 멘토는 한솔 테크닉 가져오셨네요. 디스플레이 부품들 조각조각 파헤쳐볼까요? 아하, 그렇군요. 우리 신차원 멘토 같은 경우는 단무지 정신에 지금 포트가 꽉 차 있는 상태니까 네.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양수모 멘토의 지금 내일장 승천주 한솔 테크닉스 사실 4조 8자가 있는 거 아시죠? 양수모 멘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사람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게 생방송에서 고백해도 될까요? 공개 방송에서 워낙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한솔 테크니크 옛날에 한솔 LCD였잖아요. 네. 그죠? 100점 100패했던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들어만 가면 어떻게 뭐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튼 궁합이 하면 싫어하는데 어디 궁합 맞게 사도 되는지 투자 포인트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저랑 한솔 테크닉스 궁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은 한솔 테크닉스를 일단 들어가는 이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한솔 테크닉스가 바로 이제 LCD 부품의 이제 BLU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 기업인데요. 일단 파워 모듈 부품, 그리고 LED 인곳 웨이퍼, 그리고 태양광 인곳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의 또 핵심적으로 또 BLU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좀 여기서 이제 사업에 대한 좀 다각화가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BLU에 치중됐던 이 사업 구조를 이제 LED용 기초 소재와 또 태양광 모듈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결국 2011년도 1월달 LED 칩의 원료인 그 사파이어 웨이퍼 이제 제조업체인 크리스탈온을 흡수합병하면서 이제 다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로 일단 놓고 보면은 5월달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 대비 주가가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주가가 이제 뭐 9,000원에 있던 종목이 이제 뭐 3만원 수준까지도 이제 올라왔으니까 일단 뭐 여기서 단기 차익 매물 이제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결국엔 또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량 우려 분명히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그럼 존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품주들로 인한 또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연 이 한솔 테크닉스가 과연 성장성이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 의문점이 시장에 사실 많았죠. 네, 적자 기업이거든요. 지금 네. 현재 시점을 놓고 봐도 적자 기업인데 제가 이 종목을 강히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성장성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갖고 나왔겠죠. 일단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LED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무선 충전기를 포함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발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이 시장의 우려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13년도 3분기에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갤럭시 노트 3 이제 출시와 함께 무선 충전기가 공급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파이어 기판에 대한 공급 확대가 나타나면서 실적이 호전이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계획적 성수기에 이제 진입되면서 신규 사업인 무선 충전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2014년도부터 본격화될 이제 LED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뭐 외형 성장 나타나고 있죠. 또 네. 원가 개선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공장에 대한 가동률 증가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재무제표를 좀 한번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이 회사가 뽑아내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적자 지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다. 즉 실적이 최대가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주가는 고점입니다. 그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유지하는 그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최저 수준에서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그렇다면 그 주가는, 그 종목은 다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자지지만 일단 바닥에 좀 들이미는 뚝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은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61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분기에는 매출이 30%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한 65억 이상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나타났거든요. 65억 나오면요 2013년 3분기부터는 이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로 바뀝니다. 보통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기업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일단 두세 배가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는 좀 주가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제 포트가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네. 요즘, 좋습니다. 비중 네. 제대로 실으시고. 일단은 뭐 비중 빵빵 때리고 들어간 종목들이 뭐 운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력이죠, 실력. 네. 네네, 실력입니다. 좋게 감사합니다. 인물에도 실력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물은 저보다 확실히 그렇지만 네. 실력입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지금 당황해서 기침 물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9,450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사실 19,000원 이하에서 잡고 싶지만 일단 포트에 꼭 편입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일단 19,300원 기준으로 잡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좀 길게 잡을 겁니다. 일단 17,000원 기준으로 들어가고 목표가를 25,000원까지 일단은, 높게 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손절가가 큰 이유 자체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바닥 구간이라고 하죠. 이런 쌍바닥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쭉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오늘 그 저항 밴드를 일단 때렸습니다. 이 때렸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구간 저항 구간들을 때리고 올라가는 주체가 바로 기간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시점은 배팅 구간이 맞다. 그래서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비중 그냥 한 방에 40% 들어가겠습니다. 또 더하실 공격수. 네. 운이 아닙니다. 실력이신 거 아시면서 그렇게 약한 소리를 네. 하시고요. 그럼 옐로우 카드 하나 나갑니다. 네. 혜선 씨, 네. 한솔 테크닉스 네. 관심 있게 보세요. 저랑은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요. 저하고 궁합이 잘 안 맞으니까. 못생기니까 네. 궁합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순모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40% 공격 매수 다시 들어갑니다. 한솔 테크닉스 확인해 봤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잘 메모하셨다가 몸부터 하셨다면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저희 회사 적자에서 흑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 코멘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가볼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저하고 궁합이 맞는지로 봤던 한솔 테크닉스의 내일장 승천주를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네.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뭐 승천주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같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얼마나 불어났고 어떤 종목을 빼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확인해 보도록 가보죠. 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가상 계좌 운영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고지시켜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주자가 누굴까요?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급등세 상한가가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75%
6%의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와우, 제대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아이스코도 3거래일째 추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포트에 신규 편입된 메커스는 편입가가 2,120원으로 현재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목표가를 어제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오늘 역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 전량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대의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SL과 DIC는 오늘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DIC 현재 누적 수익률 2.46%고요. 인터플렉스 오늘장 3%대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장 그래서 인터플렉스 추가 편입 시도하는데요. 와, 매수가가 43,2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53,000원에 손절가는 37,500원. 그리고 비중은 추가 10%에서요. 포트가 100% 알차게 꾸려졌네요. 포트를 100% 다 채우셨군요. 네. 정대희 멘토. 자, 다음은 정재훈 멘토. 셜록홈즈 아이러브 연기금이신데요. 현재 보니까요. 오늘 잉크테크가 장 막판 부분에 급반등을 좀 연출을 하면서 긍정의 신호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3.75%의 상승 부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현대비엔지스틸 역시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작성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6.45%대. 누리텔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량 매도 의견이 나갔으니까요. 매도가 5,070원에 나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언급되었던 오늘 장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휴비스 같은 경우 편입가 11,300원에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비중 25% 여러분들 포트에서 현재 세 종목 잉크테크, 현대비엔지스틸, 휴비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수모멘토 포트 살펴볼게요. 세중이 오늘장 6% 급등하면서 지난 이틀간 하락한 수익률 이상을 만회해주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습니다. 현재 PNT는 누적 수익률 3.66%, 죄송합니다. 세중입니다. 세중의 누적 수익률은요, 3.66%고요. PNT 현재 13% 넘는 아주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수모멘토는요, 내일장 승천주 한솔테크닉스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 19,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에 여러분 비중 40%입니다. 요즘 가장 다크호스예요, 양순모 멘토. 다음으로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인데요. 금일장에서 서울반도체가 2%의 상승세가 들어왔고요. 목표가를 39,500원으로 상향조정,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이 상향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규 종목으로 현대 EP가 새롭게 포트에 편입이 되면서 7,530원에 포트에 들어왔고요. 현재 들어온과 동시에 4.52% 상승세 수익률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나무누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누멘토 하면 LGU 플러스죠? 포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 흐름 좋네요. 오늘장도 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세죠. 목표가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운영 중인 멘토들 모두 자산 총액 수익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무지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 네, 첫 번째 우리 신창원 멘토 단무지 정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모두 다 현재 포트에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이 좀 워낙 횡보를 하다 보니까 큰 특징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뒤 점검 포인트 시간에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쌤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이오랜드가요, 4%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손실 빠르게 만회하고 있습니다. 성우전자는 오늘장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5,200원의 수익 실현하셨고요. 18% 수익률 내셔서 수익금 178만원 들고 가셨네요. 네,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6거래일 연속세 상승을 하면서 강보한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대덕 GDS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 장세 속에 들어오면서 4% 가까이 강한 급등세 나오면서 마이너스권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곧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원금 회복하면서 수익 더 극대화내실 것 같습니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6% 가까운 높은 수익률 상승을 보이면서요. 손실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좀 보셨죠? 네. 대응,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뭐 발언권이 없으니까. 네. 네. 내일, 금요일. 금요일 날 막장 막장 토크 토크에서.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포트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점검 시간을 좀 빠르게 단축시킨 다음에 내일장 전략을 같이 묶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장 흐름 먼저 짚어보기 전에 글로벌 증시와 또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내일장 전략 본격적으로 확인하러 가죠. 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미국발 경제지표가 상당히 긍정이에요. 당시 상위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네. FOMC 부분에 대해서 눈치 장세도 지속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흘러가는 부분 또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먼저 살펴보고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오늘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FOMC 발표를 앞두고 지금 경기감 속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개시 전 발표된 하이아트, 컴캐스트, 마스터카드 등의 실적 호주가 지수를 지지하고 있고요. 미 2분기 GDP 예비치가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ADP 고용지수 역시 예상을 상회하며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발표될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제한된 상승 흐름 전망됩니다. 시장의 예상으로는 9월경에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관망 장세 보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경제지표가 이제 긍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조기 종료 부분에 이제 9월에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뭐 이 부분에서 FOMC 발표까지 눈치 관망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쪽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현재 혼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 초반 발표된 유로존 7월 소비자 물가는 1.6%를 기록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요. 이럼으로써 아직 ECB의 목표치인 2%를 밑돌며 통화 완화 정책의 여지를 주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여전히 12.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를 상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럽 역시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 장세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독일은 소매 판매의 감소가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이어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영국은 양호한 기업 실적이 지수를 지지하며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업률에 대한 그 부분의 우려감들이 좀 지속되지는 않은 것 네. 같겠고, 독일 쪽에서 일단은 경제 둔화의 우려감들이 조금은 나타나지만 역시 미국 영향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유럽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FOMC 경계감에 원달러가 1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증시를 압박하였고요.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간 코스피 역시 부정적인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듯하며 FOMC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압박받으면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의록 발표까지는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는 관망 장세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역시도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한산해졌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야간 시장 쪽에서 너무 짐 빼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니까 대부분이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큰 굵직한 이벤트 FOMC 회의로 글쎄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생각이 든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소비자 물가 그렇게 뭐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겠고요. 중요한 게 나타났네요. 중국에서 제조업 PMI 구매관리 지수 자체가 또 나옵니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겠고요.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 민간 고용 지표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그리고 그동안 달렸던 주도주였던 CJ제일제당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내일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가에 반영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이 발표일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겠고요. 자, 오늘 7월달 거래일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중에 이제 8월을 시작하는데요. 8월달 전략을 임팩트 있게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럴까요? 그 전에 살짝 본인들의 사견은 어떠신지 FOMC 내용을 같이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멘토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은 FOMC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는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의- 시기 언급일 수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결국 이 현재의 시장을 놓고 본다면은 FOMC 일단 물론 중요하겠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FOMC 쪽은 이제 뭐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8월달 전략 크게 좀 그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1910포인트와 또 1930포인트 구간 내에서 일단은 코스피 조정 양세 미리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저랑 같이 함께 했고요. 또 8월에 또 첫 거래일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이제 그 샘플러스에서 공개 방송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8월 달에 첫 스타트 저랑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 행복하군요. 네, 내일 이제 8월 이제 저와 이제 함께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종목들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못 해드렸지만 종목에 대한 AS와 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왜 조정사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되면서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1930포인트가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기관들이 2천억 이상의 매수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결국 시장은 조정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양승모 멘토가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8월달 전략이 아마 같이 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다음에 단기로 최근에 비중 40%만 실었다 하면 양승모 멘토는 실력으로 급등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솔 테크닉스 내일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네. 8월 전략 보실 분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창한 멘토, 8월달 증시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예,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요거보다 잠시 10초만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거는 뭐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영향이 크게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8월 상반기는 장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 나올 그런 모양은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한번 섣불리 파는 거는 좌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쪽에서는 이제 뭐 결과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8월달 같은 경우에 그러면요, 신창원 멘토, 예. 내일은 우리가 짧게 뭘 봐야 될까요? 내일도 또 횡보일까요? 아니요, 내일은 환율하고요. 네. 그리고 기관의 이제 선물 동량, 이렇게 1번 육지 3개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변동성이 내일 좀 커질 것으로 보시죠. 그래서 저는 내일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변동성이 커지면 매매를 잘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양승모 또 내일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좀 커질 거로 보죠. 워낙 두 분 다 파생을 잘 하시니까. 일단은 오늘 환율이 지수에 영향을 못 미쳤던 부분들이 오늘 그 해외 시장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크게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라면은 우리 시장의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스타트 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장중 어떤 이제 좀 작은 밴드권 1910, 1930포인트 내에서 어떤 이제 그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창원 멘토는 내일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셨고, 양승모 멘토는 그 안에 수급의 특징을 넣고 변동성이 작을 수도 있다. 대응 같이 해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얘기해주신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양승모 멘토 그리고 신창원 멘토 감사합니다.
네, 정신없이 8월달 전략도 임팩트 있게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속에서요, 여러분들께 고지 하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 팀에서 릴레이 강연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릴레이 공개 방송일 것 같은데요. 내일은 양순모 멘토의 시간입니다. 8월 전략을 잘 세워보시고요. 증시 유망업종 및 이기는 시장 전략을 대공개한다니까요. 8시 30분부터 시작적으로 들어오시고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식 승천 시즌2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올 거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